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67페이지 중간에 2번 보시면 공유물 이용관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보존행위죠. 자, 보존행위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항상 물권적 청구권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물권적 청구권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보존행위. 그러니까 보존행위를 보자마자 뭐를 떠올린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아니, 비슷하잖아요. 보존행위, 물권적 청구권. 네? 예. 너무 유치하네요. 지울게요. 유치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공유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 토지가 있고 이 공유 토지를 갑과 을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 자, 이때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100분의 99. 갑의 지분. 을의 지분은 1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가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무단 점유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둘 다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상관없죠. 그냥 공유자라고 한다면은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 토지 반환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갑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을이 병 상대로 해서 토지 반환 청구를 할 때 1만큼 반환하라 그래요? 전부 다 반환하라 그래요? 전부 다.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무단 점유하던 병이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무단으로 신축을 해버렸다. 건물을 지어버렸죠. 이렇게. 그러면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는 거죠. 역시. 그럼 만약에 제3자 병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원인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경료돼 있다면은 이 등기 뭐 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말소하시라고. 네? 선생님 말소하세요.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지분만큼 말소하라고 전부 다 말소하라고. 전부 다죠.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것들의 공통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보존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하셨을 때 전부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좀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갑이 100분의 99 지분 100분의 99 을이 100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이 단독으로 여기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나 혼자만 점유할 거야 단독으로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단독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해서 을이 야 반환해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돼. 주의하셔야 되죠. 왜냐면 갑은 지금 현재 과반수를 넘어선 지분권자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요 배타적 점유 같은 경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이다.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해요. 적법.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을은 소수 지분권자니까. 자, 근데 문제는 갑이 그러면 이렇게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다가 그럼 여기다 건물 지으면요. 갑이 여기다가 제멋대로 건물 신축했다. 아니, 공유 토지에다가 이렇게 건물 신축하는 건 무슨 행위죠? 예. 처분행위예요. 예? 처분행위라고요. 그죠?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그죠? 자,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건 처분행위.
자, 그러면 처분 행위를 하려면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전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갑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 제 멋대로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할 때, 등기 말소 청구할 때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도 100분의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등기의 99 지분에 해당되는 그 범위는 유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는 안 되는 거죠. 갑을은 어떻게 말소 청구하셔야 돼요? 1만큼. 무효에 해당되는 1만큼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책 보세요. 1번. 공유물을 단독 점유한다. 기억입니다. 제3자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제3자의 불법 점유. 자, 근데 니은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니은에서 말하는 공유자 한 사람은요,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뭐라고요? 소수 지분권자. 만약에 토지가 있고 갑, 을, 병이 있는데 여기서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과반수 지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야 반환해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분만큼 반환하라고 전부 다 반환하라고? 전부 다. 전부예요, 전부. 근데 이거랑 그럼 여기선요.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는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었죠. 여기서 왜 못해요? 갑이 과반수라서. 갑이 과반수 이상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 배타적 점유할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한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니은에서 말하는 것은 과반수 아닙니다. 소수죠, 소수. 디귿. 2분의 1씩 둘이서 공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역시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디귿에서는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과반수 아니니까. 맞아요. 과반수 아니니까. 만약에 과반수라면은 할 수 없겠죠? 또 과반수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공유부동산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기억부터. 제3자의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돼 있죠. 그러면 말소하라고 하죠. 전부에 대해서. 싹 다 말소해라. 비교, 니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죠.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이 등기 중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뭐기 때문에? 유효기 때문에. 따라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가세요, 뒤로.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하셨네요. 자, 기억은 제3자가 지금 불법으로 신축했죠. 철거 청구하죠.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 뒤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전원의 동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과반수 동의만 갖고 건물 신축한 거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역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분만큼 철거, 전부 다 철거. 전부 다 철거. 왜냐하면 나대지, 공유대지 위에다 건물 신축하는 건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의 동의 필요하다고요. 근데 무슨 동의만 갖고 건물 지었다고? 과반수 동의, 과반수 지분 가지고 건물 지은 거죠.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4번 확인하세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전부나 일부 점유 사용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100분의 99. 자, 너무 극단적이니까. 자, 그러면 갑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다. 과반수지 않습니까? 을은 5분의 2, 소수 지분권자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점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기 때문에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갑이 이 토지를 혼자서 사용한 거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내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은 다 사용수익들이죠. 을도 거기에 대해서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관리 행위 확인합니다. 시험에서 관리 행위가 출제되면 거의 한 90% 이상 다 뭘로 나오죠? 여보세요? 뭘로 나오죠? 임대차로 나와요. 임대차로 나와요. 외우세요.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외우고 집에 가세요. 네? 관리 행위, 임대차.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 행위라는 거예요. 임대차랑 관련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관리 행위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임대차 이렇게. 예? 보존 행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 바로 나와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별 2개, 별 2개. 별 2개 했다고 이거 이용관계를 외우라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를 외워야죠, 여기를. 그죠? 별 2개. 자, 관리 확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내 멋대로 할 수 있죠. 무슨 행위를? 관리 행위를요. 내가 과반수니까 내가 관리 방법을 내가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 토지가 있고 공유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을 때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라면 과반수 지분이네요. 그럼 을의 지분은 5분의 2겠네요. 자, 그러면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이 공유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을 동의받지 않고도 임대차 계약 체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병이 임차인으로서 공유 토지를 전부를 사용 수익하더라도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죠, 적법. 관리 행위니까요. 따라서 이때 을은 소수 지분권자 을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 나가라. 토지 반환해라. 반환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기억 확인하세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자가 누구죠? 네, 임차인 병 말하는 겁니다. 이자의 점유는 첫째,
파란 색깔 부분 적법한 점유다.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이자를 상대로 해서 소수 지분권자 저 을은 병 상대로 해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자, 근데 병한테 임대료 달라고. 야, 임대료 가지고 와. 내가 지금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료 갖고 온나. 임대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병이 내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일 때, 한 달에 50만 원일 때 을이 받을 수 있는 그 임대료 얼마 받는 거예요? 당연히 50만 원이니까 20만 원 받는 거죠, 을이. 근데 그 임대료를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청구하셔야 돼요? 갑한테. 왜냐하면 임대인이 갑이기 때문에 병은 임대료 갑한테 주겠죠. 그럼 여기서 을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요. 소수 지분권자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수 지분권자 을은 임차인 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둘째, 셋째.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계약갱신 거절 통지도 결국 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관리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지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뭘 가지고 결정한다?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결정한다. 니은 확인하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건 공유물 관리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처분 행위, 변경 행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물 처분 뭐가 있겠어요? 네? 뭐가 있죠? 아까 처분은 뭐가 있고, 예, 양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예, 저당권 설정이요. 자,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공유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공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들 다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아까 전에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것도 처분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하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거는 판례 입장을 보면은 기억에 나오듯이 관리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니은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건물 신축했다면 다른 공유자 측에서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전부에 대해서. 2번,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제3자한테 갖다 팔겠다는 거죠. 공유물을 매각하는 것도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라고요. 근데 기억입니다.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라고 돼 있어요. 왜 유효죠? 동의 안 받고 팔겠다고 했는데 왜 유효죠? 땡, 틀렸어요. 네? 매매 계약은 유효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이 가진 지분이 5분의 3, 을이 가진 지분이 5분의 2입니다. 2.
이 상태에서 갑이 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자, 지분 말고 토지 전부를 병한테 팔겠다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갑이 단독으로 토지 팔겠다고 병하고 약속했어요. 그럼 동의한 거 동의 안 한 거 을이 동의 안 했다고요. 근데 매매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이게 유효라고요. 왜 유효죠? 채권행위라서. 채권행위라서. 이행한 거니까 약속하는 거니까. 약속하는 거니까. 타인 물건 매매 유효잖아요. 그거라고요. 타인 물건 매매 유효. 어차피 팔 거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건 유효라는 거죠. 약속한 건요. 다만 약속한 걸 넘어서서 이 공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제3자한테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다. 이거는 처분행위죠. 등기 격려해주는 거. 따라서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하지만 전부 무효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갑도 지분이 있었던 거죠? 갑이 가지고 있던 5분의 3의 범위에서는 유효죠. 다만 동의가 들어가지 않았던 5분의 2 을의 지분에 해당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나오듯이 매매 계약은 유효고 매매 계약은 유효. 자, 그리고 니은에 매도자는 자기 지분을 넘는 타인 권리 매매를 한 것이고 매도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 부합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을은 매도자 갑의 지분 범위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문장 이해되세요? 매도자의 지분 범위, 그러니까 5분의 3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얼마만큼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거. 무효에 해당되는 요거 5분의 2 지분의 범위에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자, 내려가세요. 밑에 3번 공유관계 주장하는 거. 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공유자가 나의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 그건 보존행위예요. 내 지분 주장하는 거. 근데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지금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밑에 문장 보세요. 첫째 줄 중간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270페이지 와보시면은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분할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의 분할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협의 분할 원칙. 당연히 협의부터 해야죠. 협의부터.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된 대로 분할하시면 됩니다. 분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갖다 잘라버리는 거죠. 토지를 잘라버린다. 이게 현물 분할이죠. 자, 그럼 또 무슨 분할 있죠? 대금 분할. 대금 분할이야. 공유물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지는 거. 돈으로 나눠 가지는 대금 분할. 마지막으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그게 바로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다 아시죠? 어떤 방법인지요, 그죠? 예. 모르시나요? 자, 현물 분할은요.
공유하고 있다가 자,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싸웠어요. 둘이 싸웠죠. 그럼 토지 자르자. 이렇게 자르자. 잘라서 여기를 내가 소유, 여기 네가 소유해라. 야, 토지 자르자. 이게 현물 분할이에요. 그럼 대금 분할은요? 이 토지를 뭐 해서? 팔아서 뭘로 나누는 거? 돈으로 나눠 가지는 거.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은 갑이 이러는 거죠. 야, 네 지분 얼마고? 네 지분 내가 살게. 갑이 을에 지분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은 결국 이 공유 토지를 누가 단독 소유하게 돼요? 갑이 단독 소유하겠죠. 이게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됐든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됐다면 협의된 대로 분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협의가 안 되죠. 그럼 재판 가야 되는 거죠. 협의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협의가 안 될 때. 그럼 재판을 가면 판사님은 웬만하면 현물 분할하라고 해요. 야, 현물 분할해라. 웬만하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토지를 분할해버렸을 때, 잘라버렸을 때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야, 팔아라. 팔아서 저 돈으로 나눠 가져.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 자,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재판을 통해 떨어지는 판결을 가리켜서 공유물 무슨 판결이라 그래요?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졌을 때 등기해야 분할됩니까? 등기 안 해도 분할 효과 있습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이거 무슨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어서 판결 떨어지면 그로써 그냥 분할 효력 생기죠.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법률 규정 187조죠. 등기 안 해도 분할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 1번 확인하세요. 분할 자유. 각 공유자는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자.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 금지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기억 보세요. 특약을 등기했어요. 기억은. 특약을 등기했다. 그러면은 외부적으로도 효력 주장 가능합니다. 제3자한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적 효력. 왜 물권적 효력이 있는 거죠? 등기했으니까. 특약을 등기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니은입니다.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는 효력이 있겠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효력? 채권적 효력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이요.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고요. 형성권. 자, 내려가서 양괄호 3번. 분할 방법.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가 됐다면, 협의를 통해 분할을 한다면은 이거는 등기해야죠.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 법률 행위죠. 자, 기억. 공유자 전원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자, 밑으로. 동그라미 2번에 현물 분할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 성립한 것도 법률 행위로 봐야 돼요.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협의한 거에 따라서 등기를 마쳐야 분할의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하셔야죠. 자, 근데 밑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재판상 분할 나오고 있죠. 이거는 협의가 안 될 때. 협의 안 되면 재판하는 거죠. 기억.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뭐가 성립되지 않을 때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말 바꾸는 애들. 네? 그런 애들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말 바꾸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재산을 상속받고 토지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세 분이 토지를 공유했습니다. 상속이니까요. 근데 공유하고 있던 이 토지를 야 분할하자. 야 이거 현물 분할해. 현물 분할해 라고 협의한 거죠. 협의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분할하기로? 현물 분할하기로 협의한 거죠. 협의가 됐어요. 그럼 협의됐으니까 갑, 을, 병. 네? 갑, 을, 병. 이 세 사람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대로 현물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꼭 이렇게 불만이 있는 놈이죠. 불만이 있는 놈. 네? 불만이 있는 놈들. 그때 당시에는 불만을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때 당시에는 불만을 얘기 안 하죠. 꼭 뒤에 가서 또 말 바꾸죠. 그죠? 그럼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싫어 이러면서. 그럼 을이 협조해요? 협조 안 해요? 협조를 안 한다고. 협조 안 한다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면 분할이 돼야 안 돼요?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야 서류 좀 갖고 온나? 야 서류 가지고 와라. 싫어. 연락 안 받고 잠수 타고 협조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럼 협조를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분할 하셔야 되죠? 네? 어쩔 수 없이 재판상 분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없어요.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은 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재판상 분할이 가능하려면은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협의가 됐다 안 됐다? 협의됐다고요. 그럼 재판상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계속 평행선 가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언제까지 가나 그게 아니라 그게 오늘 갑하고 병하고 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요. 야 협의된 대로 이행을 하라는 취지의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협의했으니까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해라. 요렇게 이제 소제기 하셔야죠.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 하고 재판상 분할하는 거 하고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자, 그래서 일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 내용이죠. 기억이. 자, 니은 확인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자, 내려가서 4번의 효과입니다. 분할 효과는 그때부터입니다. 소급표 없다. 2번입니다.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과 동일하게 담보 책임집니다. 물건 파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죠. 자, 3번입니다. 분할됐을 때 저당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저당은 지분의 저당권 들어온 거죠. 지분 저당이요. 그럼 기본적으로 분산효계 써요? 집중효계 써요? 예. 분산효, 집중효. 왜 분산이죠? 왜 분산이죠? 야, 책에 저기 분산이라고 돼 있잖아. 아니, 왜 분산이에요? 지분의 저당이라서. 자, 갑, 을, 병.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아니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자, 갑의 지분 2분의 1. 갑의 지분 2분의 1. 그리고 을의 지분 2분의 1. 그럼 지분은 다 퍼져서 존재하는 거니까 을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분의 저당권이 들어간 거니까 효력이 국한된다, 퍼져 있다. 퍼져 있다고요. 따라서 집중효, 분산효. 분산효.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공유 토지가 분할됐어요. 야, 분할하자. 현물 분할. 분할을 해서 여기가 갑소유, 여기가 을소유 분할됐습니다. 그럼 공유 토지가 분할됐으니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는 분산효겠다, 저렇게 집중되겠다. 집중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분산효예요. 에?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분산효예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에 저당 들어갔을 때 지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분산효라고요. 버무리상 따져봤을 때. 물론 현실에서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갑하고 을하고 협의하겠죠. 야, 저 저당권. 저거 저당권. 야, 니한테만 이렇게 옮겨라. 여기만 저당권 효력이 하도록 네가 저기 가서 계약해라. 라고 갑하고 을하고 협의를 하겠죠. 당연히 현실에선요. 근데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분할만 했다면은 저당권 효력이 집중이라고 분산이라고. 분산. 공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개개 부동산 위에 분산해서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지, 저,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보이세요? 색깔 처리한 거? 지, 저,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분산효입니다. 분산효.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5번이요.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유자 한 사람이 과반수 동의였고 건물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려면 무슨 동의가 필요하죠? 전원동의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과반수 동의만 갖고 건물 지었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어야 할 건물이죠? 철거되어야 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시키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이니까요. 과반수 동의니까. 밑에 3번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토지 분할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지금 성립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성립한다 그러죠. 그래서 1번 판례하고 3번 판례하고 잘 비교해 두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판례들입니다. 3번 판례는 이거죠. 자, 토지가 있었고 이 토지를 갑, 을, 병 세 사람이서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었다. 삼형제가. 자, 근데 이때 공유자 중 한 사람, 병이 막내입니다. 막내. 네? 막내가 형들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막내가 건물 신축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건물은 병 거죠. 근데 형들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저 건물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거 청구 안 했던 거예요. 형들이. 자, 형들이 철거 청구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요. 철거 청구를요. 왜냐하면 막내니까. 막내 귀여우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알겠다. 철거 청구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 거예요. 뭐 분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격 배상 분할을 했다. 가격 배상 분할. 자, 첫째 형이 야, 내가 니네 지분 내가 다 살게. 네 지분도 사고 네 지분도 사고 다 살게. 그래서 이 토지를 첫째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자, 근데 이 위에는 여전히 막내가 지었던 건물은 있겠죠? 이렇게.
공유 토지 분할 절차 거치면서 협의 분할 절차 거치면서 이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철거할래 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분할 절차 거치면서 공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 철거하자는 거, 가만히 냅두자는 거. 가만히 냅두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전원이 다 참석하는 거니까. 그 형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인정해줄게 그래. 따라서 이때는 분할 절차를 거치면서 이 건물주가 뭐를 취득한다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고. 아니 아무리 막내라도 그렇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에? 막내는 형한테 뭐 내야 돼요? 뭐 갖다 내야 돼요? 지료 내야죠. 그럼 건물 부시라고 뭐 막내라면 의절할 거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료를 받으면서 건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공유 토지 분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1번 판례는 과반수 동의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고요. 1번, 3번 잘 비교해 두세요. 자, 내려가서 총유 합유 확인합니다. 자, 총유부터.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교회, 종중, 대표적인 총유입니다. 자, 총유의 특징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지분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재산은 누구 거죠? 교회 재산은요? 에? 교회 재산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지분이 없다고. 신도들은 지분이 없다고. 주님 거죠. 주님 거 다. 그죠? 예. 자, 지분 없고요. 자, 농담이었고 이제 교회 재산은 단체 거죠. 단체 거. 총유의 것입니다. 총유의 거. 뭐 그게 근데 뭐 주님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총유물에 사용 권한만 있습니다. 구성원들은요. 사용 권한만 있고 처분 권한은 철저하게 단체한테 속해 있어요. 따라서 처분 행위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총유재산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TV 안 보셨어요? 엄청 싸워요, 교회에서. 예?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그냥 TV에 나오는 것만. 예? TV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교회 좋아해요. 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교회 안에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운다고요. 파가 나뉘어서. 예? 저 목사를 잘라야 됩니다. 예? 목사 잘라야 됩니다. 찬성파. 목사 나가라. 넌 안 된다. 안 됩니다. 목사님 지켜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싸운다고요. 이렇게. 근데 찬성 반대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건 안 된다. 교회를 반으로 나눌 수 없다고요. 그럼 교회가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되죠? 에? 신도가 떠나야 된다고요. 그럼 너 싫어? 알겠어. 그럼 너 나가. 에? 죄송합니다. 이분들 이제 목사님 자르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이었죠. 자, 목사님 자르는 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나가셔야 된다고요. 에? 탈퇴. 그럼 탈퇴하면서 정산해야 안 해요? 정산 전혀 안 한다고요. 지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로 교회 재산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가지게 된다? 남아있는 잔존 그 교인들의 뭡니까? 소유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끝.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분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듯이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그대로 귀속됩니다. 그냥 단체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4번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보존 행위 같은 경우도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 넘기세요. 합유. 자, 합유 같은 경우는 조합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금 타이틀 괄호 속에 보시면은 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조합. 자, 그리고 동업 목적. 그러니까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뭉쳤다. 그러면 합유죠.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합유물에 대한 처분, 그리고 지분의 처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을 처분할 때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에 뭐가 있었죠? 자유가 있었다고요. 공유는. 네, 합유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 없습니다. 이게 공유와의 차이죠. 지분 처분 자유가 없다. 합유는. 공동의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뭉쳤기 때문입니다. 결속력이 있죠. 그리고 합유에서는 이 합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거. 야, 분할하자.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공유랑 차이죠. 공유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합유에서는 안 됩니다. 합유에서는 이 지분, 합유 지분은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까? 공유 지분, 네, 상속됩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 안 돼요. 이게 합유의 특징이죠. 합유의 특징. 공유와의 차이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합유물 분할 안 된다. 상속 안 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공유랑 차이점. 자, 그리고요, 밑에 니은도 확인하세요.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팔았죠. 무효입니다. 무효. 전원 동의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디귿 확인합니다. 지분을 포기하는 것. 역시 이것도 둘째 줄에 나오듯이 이 합유 지분 포기하는 것도 법률 행위라는 거죠. 등기해야 등기 안 해도 등기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 포기, 법률 행위. 리을 확인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이다. 상속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요. 여기까지 소유권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밑에 4장에서 나오는 지상권. 이제부터 용익 물권이 나오는 거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